일론 머스크의 진심인 홍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 철학 이야기 전하지 못한 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5화째 하고 있는데요. 방송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을 때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한번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 15 돈을 모으는 이유 요 주제로 한번 머스크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투 창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이제 제가 방송을 드렸었는데 그 집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엑시트까지 했는지 오늘 마무리하고 일론 머스크의 돈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영상 한번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집투라는 거를 이제 95년도에 이제 준비를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 집투라는 상호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제일 반대했던 상호예요. 근데 누가 정했냐면은 집투 회사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과 마케팅 회사가 킴벌 머스크 동생과 이제 상의해서 만든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이 킴벌 머스크는 집투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다는 게 유명한 일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는 이 집투라는 상호가 잘못됐다라고 킴벌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형 말이 맞았다고 인정했었죠. 어쨌든 제일 먼저 집투 창업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동생인 킴벌과 함께 하면서 어쨌든 이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됐을 때 드디어 이제 첫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 데이비도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300만 달러를 첫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 무어 데이비도는 현재도 벤처 캐피탈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이제 이곳에서 첫 투자로서 300만 달러를 받고 보통 그때 당시에는 전문 경영인을 쓰는 게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리치 소킨이라는 이제 새로운 CEO가 임명되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그때도 CEO 자리는 내가 안 해도 잘하는 사람만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유선전화로 전화를 받으면서 무어 데이비오 벤처스가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그때 당시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중요한 일화가 인터뷰상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CEO에서 이제 물러난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기술 CTO로서 잘 해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문 경영인들이 창의력이 떨어져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전문 경영인과는 경영을 같이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인터뷰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영경을 산실하면서 자기는 엑시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서 사실은 엑시트를 집투에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상실이 되면서 이제 그 단기에서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경영에 실패를 해서 무어 데이비오스에서 새로운 임시 CEO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컴팩이라는 곳에 둘을 팔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론과 킴벌은 지분이 이렇게 7%, 5% 정도 가졌었는데 매각 대금이 3억 700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이제 팔리면서 일론과 킴벌은 이제 요런 2,200만 달러를 일론이 벌게 되고 킴벌은 1,500만 달러를 벌게 되는 거를 서로 합의하면서 집투라는 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 2,200만 달러라는 그 당시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요 당시에. 하지만 일론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자기는 개인 영지가 되는 섬도 살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새로운 돈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결론은 다음 사업을 바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사업이 엑스닷컴이라는 현재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전신이죠. 요 회사를 시작하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때 그 실패라는 거는 CEO에서 자기처럼 회사를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향후 CEO에서만큼은 물러나지 않는 거를 인생 철학처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마지막으로 요 투자금을 받기 전에 일론 머스크에게 임시로 받았던 CEO분이 했던 말이 이거는 첫 번째 회사일 뿐이고 당신은 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집투라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요게 현재의 이제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거죠. 결론. 스페이스X의 이제 실제 크기인데 일론 머스크의 첫 시작은 G2였는데 그럼 여기서 저는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일론 머스크는 저렇게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실 차 그리고 집 조그마한 집 이렇게만 쓰고 모두 재워놓고 바로 새로운 사업을 3, 4개월 정도만 쉰 다음에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보통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계속해서 모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담긴 인터뷰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오랜만에 시청각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It's an unusual thing to do and pretty risky. But I'm a big believer in us becoming a space-sparing civilization and ultimately extending life beyond Earth. There are those who are watching who would think, if I made that money, I'd sit on a beach, I'd drink beer, and I would just watch the sunset.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at as a career option? I find that really pretty boring. So that would be torture. If I had to do that every day, that would really be pretty awful for me. I really need to be preoccupied with something. If I'm just sort of sitting there relaxing, I can only do that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it becomes unbearable. Are you motivated beyond just profit motive and racking up dollars? Yeah, no, I'm a volunteer. I mean, I don't need the money. There's nothing. It's not like I'm sitting here saying I wish I could buy such and such a thing. I could buy it. I get paid minimum wage. Actually, I don't even get overtime. How do you describe yourself? I usually describe myself as an engineer. That's basically what I've been doing since I was a kid. I'm interested in things that change the world or that affect the future in wondrous new technology, where you see it and you're like, wow, how did that even happen? How's that possible? I certainly never expected to see the level of success that's occurred, because I'm actually an engineer, but I discovered that in order to do the engineering that I want to do, I have to have my own company, otherwise somebody makes me do something I don't want to do. The odds of me coming into the rocket business, not knowing anything about rockets, not having ever built anything, I would have to be insane if I thought the odds were in my favor. Why even begin?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though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How much of your personal fortune have you poured into this? $100 million. $100 million into something that you did not believe would work at the beginning. Yes. How did you figure you were going to start a car company and be successful at it? Well, I didn't really think Tesla would be successable. I thought we would most likely fail. But you say you didn't expect the company to be successful, then why try? If something's important enough, you should try, even if the probable outcome is failure. Well, it's like the Nike slogan, just do it. Just showing up is half the battle. You got to try hard to do it, and don't be afraid of failure. As Edison said, it'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You've got to not be afraid to innovate, but also don't delude yourself into thinking something's working when it's not, or you're going to get fixated on a bad solution. Yeah, and I think also just don't be afraid of new arenas. You can get a book, you can learn something, and experiment with your hands, and just make it happen. Find a way or make a way to get something done. Persistence is extremely important. You should not give up unless you're forced to give up. There's no other choice. If you're convinced that what you're doing is correct, then you should never give up. There's a friend of mine who's got a good saying about starting companies, which I think is true. Starting companies is like eating glass and staring into the abyss of death. If that sounds appealing, be an entrepreneur. What is it about you that seems to invite skepticism? Well, I think it's because we're doing these things that seem unlikely to succeed. And we've been fortunate, and at least thus far they have succeeded. In 2008, the rocket company is not going well. You've had 3 failures. Great. The car company is hemorrhaging money. Yeah. And the American economy has tanked in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Right. What was that year like for you? And I'm getting divorced, by the way, to add to that. That was definitely the worst year of my life. When we'd call people and say, hey, would you like to invest? They'd be angry that we just called. It's like, no, it's not only no, and various expletives. I remember waking up the Sunday before Christmas in 2008 and thinking to myself,
Man, I never thought I was someone who could ever be capable of a nervous breakdown. But I felt this was the closest I've ever come. Because it seemed pretty dark. NASA called and told us that we'd won a $1.5 billion contract. And I couldn't even hold the phone. It's like, I just blurted out, I love you guys. They saved you, Yeah, they did. financially and maybe even emotionally. I'll tell you what, that was definitely helpful. I'd love to have SpaceX be the company that brings humanity to Mars, and I hope I see it while I'm still alive. I think we're at the dawn of a new era, and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exciting. What we're hoping to do with SpaceX is to push the envelope and provide a reason for people to be excited and inspired to be human. You just wanted to get people interested in space again. Yes, yes. Capture the imagination. Yes, that was the idea. Musk decided that the only way to get an affordable rocket was to build it himself, and he started SpaceX. I went to Russia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which is a very trippy experience. It was very bizarre. And when I tell people that, they're like, what? Musk truly believes that low-cost space exploration is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manki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humanity become a multi-planet species. I think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a future where we're a spacefaring civilization is inspiring and exciting compared with one where we are forever confined to Earth until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That's really why I started SpaceX. Right now, we're just trying to make as much progress as we can with the resources that we have available, and just sort of keep moving the ball forward, and hopefully, I think as we show that this is possible, that this dream is real, not just a dream, it's something that can be made real. I think the support will snowball over time. And I should say also the main reason I'm personally accumulating assets is in order to fund this. So I really don't have any other motivation for personally accumulating assets except to be able to make the biggest contribution I can to making life multiplanetary.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세무사였습니다.